안녕하세요. 드디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가격을 떠나서 저는 이번에 공개된 스펙만으로도 상당히 이것은 기대 이상이다. 진짜 기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람들은 그랑콜레오스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위력을 봤어요. 현대기아는 병렬 방식이었는데, 물론 이번에 펠리세이드 2.5는 직병렬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스포티지 투싼 모두 병렬형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P0 그리고 P2 아마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P1과 P2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는데 좀 설명해 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거의 발전형이고 하나는 출력 및 발전용으로 쓰이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미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P1의 P2가 아니라 P3 조합으로 나옵니다. P3 조합이 뭐가 좋느냐? P2는 변속기 전에 모터가 붙다 보니까, 변속기가 만약에 내가 5단, 6단이에요. 그럼 입력 있고 출력인데 출력 쪽은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변속기 안에서 기어비로 인해서 변환이 됐으니까. 그 회전하는 속도 기준으로 발전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생제동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변속기 전에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변속기를 통해서 반대로 역으로 회전수가 줄어든 상태로 발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생제동에서의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라는 그 회전체를 또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기어들을 돌리고 나서, 즉 드래그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거랑, 그거가 들어가기 전에 아예 그냥 회생제동으로 모든 달리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최대한 환원시키는 거랑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거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점은 회생제동의 효율이 상당히 좋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이질감은 저도 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이다. P1과 P3 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터의 출력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저는 상당히 아마도 그랑콜레오스랑 비슷한 수준의 모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엔진 자체만 보더라도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마력, 한 150마력 정도의 엔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가 지금 동급 최고예요. 스포티지, 투싼, 그랑콜레오스 다 통틀어서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제일 높습니다. 전 이게 참 의외인 게, 솔직히 토레스는 공기역학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스포티지나 투싼에 넣었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 0.56km 정도의 연비는 더 증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레스가 연비에 부적합한 레트로 디자인을 가진, 각진 디자인을 가진, 높은 차체를 가진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냥 효율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자, 왜 그런 것도 봤어요. 배터리가 용량이 또 제일 크네요. 현대기아가 보통 한 1.5kW급, 그리고 배터리가, 그리고 그랑콜레오스가 1.6kW급, 지금 얘는 토레스는 1.8kW급. 스펙이 최고예요, 그냥. 이 변속기가 제가 몇 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랑콜레스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아마 3단밖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도 지금 변속기가 단수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진 출력을 대부분을 모터가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변속기 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는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은 저는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연비만 보더라도, 그리고 P3 방식이 적용된 것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거의 최고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LFP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하이브리드는 화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일단은 제껴두고 단순히 수명 같은 것만 볼게요. 당연히 LFP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래 타더라도 하이브리드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의 시선에서는 또 LFP의 특성상 잦은 충방 전에 분리하며 고전압으로 충전 방전을 자꾸 반복하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모든 것은 이 BMS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모델 3인가요? 모델 Y. 예전에는 카메라가 있고 레이더 모듈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걸 구사했는데, 우리 솔직히 사람이 운전할 때 눈으로 보고 운전하지 레이더가 없이도 다 운전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데도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이란 말이에요.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좀 더 똑똑해지고 한다면은 레이더 없이도, 저게 영상만 보고도 저게 뭐가 있구나, 내가 피하겠구나, 사람이구나, 차구나, 자전거구나, 그런 거 순식간에 다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기술이고 소프트웨어의 힘이에요. 만약에 LFP의 단점, 내 배터리 자체가 자기 자신의 그 충전율을 알 수가 없는 단점. 리튬이온은 내가 지금 몇 볼트냐를 가지고
현재 배터리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의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LFP 배터리는 충전 다 됐을 때랑 방전 다 됐을 때의 전압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몇 퍼센트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 계산이 좀 더 똑똑해지고 알고리즘이 좋아져서 충전할 때 이런 패턴으로 충전하고 방전할 때 또 이런 패턴을 방전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걸 나름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배터리가 지금 막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에서 저거는 LFP니까 이런 이런 단점이 있을 거야 라고 무조건 그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뇌피셜로 얘기하시는 거, 인터넷 지식에 기반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무리 배터리 주식을 투자하느라고 좀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저런 정말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배터리 회사 다니는 분들도 전공이나 그 분야, 그 부서나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쪽 전공도 아닌데 살짝 공부 어디서 블로그 좀 끄적였다고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런 뇌피셜은 일단 차가 나오고 타보고 몇 년이 지나보고 그러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이미 충분히 검증된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가져왔다는 것이면은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걸 그랑폴레어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자, 말이 길었어요. 여태까지 서론이 참 길었는데 결론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효율 끝장난다. 출력도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준중형급, 뭐 그랑콜레스를 자꾸 급을 높여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랑콜레스 차 안 커요. 똑같아요. 스포티지, 투싼, 토레스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스포티지나 투싼이 상당히 실내 공간이 넓고요. 토레스는 또 천장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차박하기 상당히 좋고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고요. 이런저런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다 고만고만 헤드 가지고 내가 더 급이 크니 어쩌니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 아시죠? 근데 자, 제가 이번에 나온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요. 일단 기본형 봐볼게요. 3,140만 원. 세상에. 코나 하이브리드 가격 기본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코나 하이브리드 상위 등급이 아니라 코나 하이브리드 기본형하고 비슷해요. 이거 가격 미쳤죠. 물론 아쉬운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 기존의 토레스도 T5 좀 아쉬웠죠. 뭐가 제일 아쉽냐? 휠. 너무 작아요. 조금 아쉽죠. 솔직히 좀 휠 디자인이 깨긴 깹니다. 그래서 저는 T5는 거의 업무용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T5가 이 밸류 패키지 120만원짜리 만나면은 하이패스, 전방 센서, 18인치 휠, 운전석 전동 시트, 루프렉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일단 외형은 거의 T7하고 동일해져요. 라이트, 뭐 앞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T5인지 T7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밸류업 괜찮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마도 T5에 밸류업만 넣어서 하실 것 같다. T5에 밸류업에다 내비까지 넣게 되면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T7 갈 것 같아요. 왜냐면 T7이 이 밸류업이랑 내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T5에다가 밸류업 내비 더해서 240만 더 하고 나면은 거기다 250만 원만 더 보태면 T7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5 사실 분은 무조건 밸류업만 넣으셔라. 내비 넣으실 것 같으면 그냥 T7 가셔라. 내비를 아예 넣지 말고 어차피 후방 카메라랑 미러링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해서 쓰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반자율 주행이 선택이 안 되는 건 아쉽지만 차선 이탈 보조 이런 긴급 제어 시스템 안전 사양 ADAS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가격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미친 가격이다. 아니 이 정도 사이즈의 하이브리드 SUV가 이 가격이야? 이거 미친 거죠. 너무 쌉니다. 좀 아쉬운 거는 트렁크 쪽에 그 러기지 트레이랑 그 판이 없어요. 이렇게 1단, 2단 하는 트레이가 없어서 차박할 때는 그 판을 따로 구매하셔서 이용하셔야 된다. 대신에 그게 없다 보니까 트렁크는 진짜 오지게 넓습니다. 자, T7 가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T5에서 밸류업이랑 내비에 해당하는 게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조수석 전동 시트, 2열 커튼,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 거기다가 1열까지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네요. 오, 이거 상당히 조용할 것 같아요. 뒷좌석 열선, 그리고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끝까지 올라가는 장문 있죠? 예, 그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거기다가 반자율 주행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이제 옵션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생겼어요. 세상에. 루프 형상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110만 원. 하이 컴포트가 제가 조금 이거 가격이 이상해서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표 상으로는 20인치 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다음에 천연가죽 시트 이 세 개 옵션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가지고 저는 뭐가 더 빠졌거나 가격이 더 싸지 않을까
일단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경보 딥 컨트롤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토레스는 사이드 미러가 워낙에 커서 굳이 또 딥 컨트롤 패키지 2가 필요할까? 초보나 여성분들,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옵션이에요.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T7에다가 만약에 풀옵션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이 컴포트 패키지랑 어라운드 뷰 정도 넣은 가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차값이 4천만 원이 채 안 돼요. 풀옵이. 자, 근데 그랑콜레어스 얼마입니까? 에스프리 알핀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4,500만 원이에요. 다른 옵션 안 넣어도. 그런 것만 하더라도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싸요. 그리고 기본형으로 보더라도 스포티지보다 한 200 정도 싸요. 스포티지도 반자율 주행 기본형에서 선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차 지금 가격 미친 거예요. 너무 싸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연비가 떨어지느냐? 뭐가 시스템이 떨어지느냐? 아니요. 배터리 제일 커요. 모터 출력도 아마도 제일 클 것으로 보여요. 연비가 제일 잘 나와요. 말 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드리고 싶어요. 그냥 T5에 밸류어만 넣어서 타시거나 그러면은 3,300만 원도 안 하겠죠. 3,260만 원. 거기서 개별 소비세 할인되고 하면은 어우 상당히 쌀 것으로 보여요. 엄청나게 쌉니다. 자, T7에다가 연비를 위해서 휠을 넣지 말고 전동 트렁크나 천연 가죽 시트 정도만 넣어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타시거나 아니면은 하이 컴포트를 넣으셔가지고 하이 컴포트랑 어라운드 뷰 넣으시면 거의 풀옵션이고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옵션을 많이 넣어도 3천만 원 후반대면은 거의 다 넣고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다. 너무 싸지 않나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나왔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또 다른 P3가 드디어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현대에서 나오는 TMED2 방식 펠리세이드에 적용된 2.5 하이브리드도 아마도 P1과 P2로 될 것 같아요.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토레스의 모터 출력이 공개는 안 됐지만 엔진 성능만큼은 지금 그랑콜레스를 앞서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비가 말해주고 있다. 야, 연비 최강이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차 정말 잘 나왔고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자동차 이쪽에서는 진영 논리화가 되게 심하고 나오기 전부터 무슨 다들 전문가예요. 그냥 얘는 이래서 안 된다, 쟤는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런 걱정이 있다. 온갖 전문가들이 다 지식 자랑을 합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승기 풀리고 하면은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야, KGM이 사고 쳤다. 이 차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밝게 느껴지고요. 이 토레스 레트로 디자인, 독보적인 디자인이잖아요.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질리지 않는, 제가 늘 강조하는 10년이 지나도 질리지가 않는 이 레트로 디자인만의 장점. 마치 랭글러가 그런 것처럼, 랜드로버 이보크가 그런 것처럼 오래돼도 이 디자인이 올드해지거나 구닥다리 같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탈 수가 있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파워트레인 제가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거기다 P3 들어간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변속기랑 그 다음에 이 회생제동의 그 뭔가 느낌, 이질감 이런 건 없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시승해 보고 싶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기가 조금만 입소문 타면 무지하게 치솟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예약 넣으세요. 이거 대기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애석하게도 KG 모빌리티가 생산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수요가 몰리면 상당히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입소문 탑니다. 무조건 탑니다. 감사합니다.